다시 극장의 부활을 이끌어 나갈 부활남 더 레드의 구교환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스타일 너무 멋진데요. 예. 천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교환 씨 포즈 바꿔서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죠. 네, 양손 인사와 함께 정면. 이거는 V였고요. 오른쪽입니다. 네, 구교환 씨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네. 오늘 정말 인사를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다음은 신승호 씨를 모십니다. 승호 씨와 기영 씨까지. 자, 중앙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중앙. 자, 중앙을 맞춰서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네 분.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정면 봐주시고요. 기영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네 배우를 지금 한 프레임에 멋지게 담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활남 더 레드 시그니처 포즈를 좀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72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했다는 컨셉의 부활 포즈. 자, 각자 해석하는 부활 포즈. 자, 72시간 후에 부활하는 겁니다. 갑니다. 하나, 제가 카운트다운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지금 각자 해석 좋습니다. 자, 7.2초간 해볼게요. 6, 5, 4, 중앙 봐주시고요. 3, 2, 1, 오른쪽 봐주세요. 오른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시선 오른쪽입니다. 자, 부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계. 좋습니다. 백정열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함께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겠습니까? 밀착을 해서. 네, 좋습니다. 교환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구교환 씨, 네, 왼쪽부터 시선 봐주시고요. 모두 함께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정면. 그리고 감독님께서 몸을 틀어서 모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부활남 더 레드 파이팅! 네, 시선 왼쪽입니다. 시선 정면입니다.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부활남 더 레드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9월 30일 개봉을 한기영, 김시아 배우 그리고 백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와우, 부활남 더 레드의 주역분들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료해 주시죠. 와우. 자, 부활남 더 레드의 주역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구교환 씨부터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부활남 레드에서 석환 역을 맡은 구교환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신승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남 더 레드에서 블랙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기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남 더 레드에서 전영화 역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아 씨.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남 더 레드에서 예린 역을 맡은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남 더 레드 연출을 맡은 백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만 들었을 뿐인데도 너무나 기대되는 작품 부활남 더 레드. 자, 이제 어떤 영화일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교환 씨 2026년 그야말로 구교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부활을 했어요. 사랑받고 또 부활해서 또 사랑받고. 네, 이번엔 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소감 어떻습니까? 영화를 개봉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일이고, 뭐 기분 좋은 부활을 계속 그쵸.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관객들과 약속처럼 만나는 거잖아요. 극장에서 시간을 잡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설레이고 앞으로 이제 곧 개봉을 할 텐데 계속 데이트하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관객분들과. 네. 이 작품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그냥 관객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네. 근데 즐거운 작품으로 만나고 싶으셨군요. 맞아요. 네. 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네. 좋습니다. 아주 유쾌한 유머와 액션이 있는 작품 부활남 더 레드입니다. 포스터가 공개되고 나서 그 레드 컬러 헤어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지금 뒤쪽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데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 머리를 봤을 때는. 그 포스터 헤메스 선생님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뭐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되게 특별한 설정이긴 해요. 빨간 머리가 된다는 게. 네, 영화 안에서 왜 빨간 머리가 되었는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힌트도 드릴 것이고,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떤 색깔이 새로운 색을 입혀진다는 그렇죠?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맞습니다. 마침 또 그 뒤로 부활남 더 레드가 강렬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떨까요? 자, 석환을 쫓는 인물입니다. 블랙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승호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부활남 더 레드에서 신승호 씨만의 새로운 매력을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이 작품을 선택하신 건가요? 네, 뭐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새로운 모습을 또 만나볼 수 있는 신승호 씨인데, 자, 강기영 씨는 석환의 친구이자 사회생활 만렙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또 강기영 씨는 워낙 다양한 작품에서 유쾌한 에너지로 많은 관객들과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었는데 이번 작업은 어떠셨어요? 부활남 더 레드. 부활남 더 레드는 저한테는 강기영스러움이 조금 더 다시 부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잠깐 이 스마트하고 전문직 쪽에서 종사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가 부활남에서는 이제 정말 일상에서 존재할 법한 그런 절친의 연기였고, 또 친구가 이게 위기에 닥쳤을 때 네. 또 의리 있게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절친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석환과 같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 절친. 맞습니다. 같이 막 서로 이름 안 부르잖아요. 사실 절친끼리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그리고 서로 뭐 재밌는 개그 쳤는데 웃어주면 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현실 케미를 좀 찐 나눌 케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 전작에서 또 가수로 활약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사회생활 만렙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부활남 더 레드에서는 제 사건 속으로 이제 영화가 들어오지만 네. 뭐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이번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또 영화의 사건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도 함께 농담처럼 현장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또 다른 세계관을. 네, 실제로도 이 영화에서도 각자의 사건을 겪다가 통합이 되긴 하는데 저는 또 오히려 영화의 이야기 속으로 석환이 한번 들어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찐친 아닙니까? 서로 웃어주지 않고 버티다가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또 친구를 위하는 마음. 요게 찐캠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회사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시아 씨. 김시아 씨는 석환의 동생,
예린 역할을 맡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틱틱대면서도 누구보다도 석환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캐릭터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나이로는 이제 석환보다 더 동생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빠보다 좀 더 성숙한 면이 많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항상 이야기했었던 것도 너무 오빠한테 제가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저는 좀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서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주의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항상 현장 때마다 애드립을 많이 하셔서 제가 거기에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막 웃기고 싶고 그래서 좀 그런 근데 감독님이 자중하라고 하셔서 네, 이제 잡아줘야 최대한, 된다. 네, 네. 좀 차분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중심은 우리 또 시아 씨의 연기 중심은 중심을 잡는 거였군요. 좋습니다. 감독님, 부활남 더 레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지 궁금하고 또 연출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단 부활남은 원작이 워낙 유명했던 그쵸. 그 웹툰이었고요. 그 원작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설정, 이 부활한다는 그 설정은 저희가 이제 유지했던 하나의 설정이었고,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죠. 취업준비생.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활한다는 능력이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제가 바라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재구성하고 표현하게 될까, 이걸 이제 연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래 또 준비하시고 오래 고민하신 만큼 또 원작을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활남 더 레드 빠빠빠빠 빨간 맛 캐릭터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궁금해, 허니? 생유? 무척 궁금한데요. 한 분씩 좀 여쭤보기 전에 이번 코너는 바로 48시간 케미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떤 변신과 매력을 보여주실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구교환 씨, 이번에 연기한 석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보면서 굉장히 진지한 상황 속에서도 위트를 놓지 않는 그런 인물인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석환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고민보다는 현장을 재밌게 즐기자. 네, 어차피 우리 영화는 관객분들에게 러닝타임 내내 즐거움을 줘야 되는 영화인데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그 프레임 안에서 보는 사람도 그 즐거움이 느껴질 테니까 매일매일 재밌으려고 즐거우려고 노력하자. 네, 석환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보통 청년이에요. 이 영화에서 청년이 좀 사실 넓거든요. 사실 청년을 얘기하는 나이대가. 그쵸. 네, 청년도 그냥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삼촌, 형, 삼촌. 후배, 그러니까 우리 주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석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누구나 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네. 오늘은 근거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많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주는 캐릭터가 탄생을 한 것 같고요. 신승호 씨는 블랙에게 조정 능력 말고도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한국어, 영어, 일어, 3개 국어를 이번 작품을 통해서 선보인다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인 것 같은데 능력이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언어로 한 작품에서 연기를 하는데 3개 국어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우선 제가 사실 영어나 일어나 따로 이렇게 배워본 적은 없는데 물론 너무 좋아하는
제가 언어를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제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뭔가 뭐 제 취미를 쫓아고 배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기회가 돼서. 네. 저조차도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제 즐거움보다는 작품에서 블랙이라는 캐릭터로서 제가 해야 할 몫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것 같고, 근데 뭐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아니요, 생각이. 아까 캐릭터 형상에 짧게 나왔지만 이 신승우 씨의 이 멋진 목소리로 영어를 하는 씬이 잠깐 나왔어요.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구교환 씨랑 신승우 씨는 DP에 이어서 다시 만났어요. 어떠셨나요, 교환 씨? 근데 또 다른 승호 배우님을 만난 것 같은 그쵸. 기분이고, 우린 항상 대립구도로. 이직을 하는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그 현장에서 승호 씨를 만나니까, 또 다른 매력을 제가 보게 되고, 뭐, 아까 겸손하게, 뭐, 그냥, 언어를 그냥 툭툭 천재처럼 했다고 지금 겸손하지 않으셨네요. 천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계속 노력하시고, 옆에서 디토네이션 이런 거 다 신경 쓰시는 거 제가 옆에서 다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뭐,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현장이다 보니까 승호 배우님이랑 같이 계속 눈 서로 보면서 액션씬은 또 서로 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서로 이 눈으로 멈출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승호 배우랑 거의 멜로 연기하듯이 서로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도움도 또 많이 영향도 많이 받고. 굉장히 팽팽한 연기를 보여줬을 텐데 이번에도 대립 구도란 말이에요. 승호 씨는 다음에는 좀 다른 구도로 만나보고 싶나요? 어때요? 제가 형님을 또 한번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DP랑은 또 어떤 다른 느낌의 대립 구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연이 있죠, 우리. 그렇죠.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DP에서는,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그 사연보다 좀 더 진한 사연을 가지고 예. 있죠. 예. 그렇죠. 보이고 전사가 보이는. 더 진하죠. 예.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 네,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 말할 수 어디까지 없는 비밀이네요, 말씀을- 정말 우리. 진짜.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네,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그때 진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석환과 정말 찐친 케미를 보여줄 그 영화, 강기영 씨 만나봅니다. 정말 캐릭터 아까 예고편만 봐도 영상만 봐도 두 분의 티키타카가 상당했거든요. 현장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영 씨 어땠나요? 그 구교환 선배님이 선배님이라고 교환이 형이 어쨌든 분위기를 너무 잘 아울러 주시니까 저도 그 분위기에 항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야 그 좋은 에너지가 영화의 작품에 담긴다고 생각해서 항상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만큼 그 이상 그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이제 교환이 형이에요. 어디 촬영장에서 만나든. 그래서 저는 너무 즐거웠고 또 언젠가는 이제 신승호 씨가 또 저의 제자 역할로 나왔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다. 근데 이번에는 서로 막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예린이 역할 했던 시아는 이미 저희보다도 더 어른이었어요. 현장에서. 네. 지혜로우시죠. 네. 더 점잖았고 더 잘 또 어른스러움으로 아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죠? 네, 구교환 씨와 함께 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되게 티키타카가 넘치고 즐거웠을 것 같다. 어땠나? 저한테는 사실 부담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일전에 이제 교환이 형이랑 맞춰봤을 때 정말 럭비공 같은 배우예요. 네.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은 하고 있지만 늘 담담한 척을 해야 됐고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저 형의 저런 아티스틱한 그런 애드립을 내가 잘 보좌를 해서 잘 받쳐줘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엄청나더라고요. 기영
기영 배우님이 예. 저 형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우리 항상 형이라고 서로 불러서 기영 배우님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카체이싱도 이 영화의 큰 재미 중에 하나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예고편에 잠깐 나왔잖아요. 거기서 계속 테이크마다 계속 새로운 애드립을. 상황에 예. 따른 애드립이라기보다는 내러티브 가득한 대사를 막 창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러니까 상대 배우한테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계속 어떤 자극을 주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 계속 재밌었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현장에 어떤 의미가 담긴 대사들을 계속 뱉어주세요. 네, 네. 그럼 주변의 배우들은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부활남 배우분들답게 계속해서 새로운 테이크가 갈 때 새로운 대사들이 부활한 거네요. 네. 대단합니다. 감독님 허락하에. 예, 허락하에. 중심은 시아 씨가 잡았고요. 좋습니다. 시아 씨 입술이 좀 실룩거리는 연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김시아 씨는 사실 석환과 예리는 그야말로 찐남매 케미를 보여주는 그런 그 캐릭터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구교환 씨가 실제 오빠라고 생각하면 두 분은 어떤 남매가 됐을 것 같아요? 시아 씨. 실제 저의 오빠라고 생각하면 일단 많이 싸울 것 같긴 해요. 얘는 찐 남매처럼 많이 투닥거릴 것 같긴 한데 오빠가 일단 너무 재밌으신 분이니까 그쵸. 제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어서.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지고 싶어 하지 않은, 지기 싫은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좀 궁금해집니다, 기자님들. 자, 시아 씨. 이 세 분의 오빠 중에 진짜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 하는 오빠 누굽니까? 삼촌으로 갈까요? 진짜 우리 삼촌이었으면 좋겠다. 삼촌이었으면 오빠 갑시다. 예. 자, 실제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면 너무나 스타일이 다른 세 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자, 시아 씨 한 분씩 아이 컨택 하시고요. 김시아 씨의 선택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분명히. 영화 오빠? 자, 강기영 씨로. 자, 강기영 씨로 이유를 들어볼까요? 제가 말할 뻔했어요. 석환 오빠는 이미 이제 한 번 같이 오빠를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연임 안 되나요? 예. 연임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오빠를 골랐습니다. 또 함께 또 작품 속에서 네, 호흡을 맞서. 네, 네. 자, 그렇다면 질문 바꿔볼게요. 나한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터울이 큰 언니가 있다면 내 형부로 세 분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시련을. 지금 마침 너무 멋진 오빠 세 분이 계셔서. 자, 시아 씨 선택은? 옆에서 몰아주기 해달라고 지금. 영화 오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간격, 아이고, 여기서 유일하게 유부남이신데, 유일하게 기혼자인데 모든 걸 선택을 받았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 구기환 씨, 가까이에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동생이 생긴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었죠. 지금. 방금 전까지는. 아니에요. 시아 배우님이랑 현장에서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그리고 서로 천천히 서로 그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서로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퍼즐도 같이 하고 뭐 장면만 서로 재밌게 지냈던 게 아니라 촬영 휴식 시간이나 계속 서로 다들 모두가 다 그렇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퀴즈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인드 자체가 또 교환 씨도 그렇고 모두가 열려 있는 마인드의 배우분들이어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의 멋진 배우분들이 부활남 더 레드에 함께 하는데 그 여정이 정말 특별했을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 좀 여쭐까요, 감독님? 일단 다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너무 굉장히 즐거웠던 촬영들이었고, 배우분들의 각각의 인터뷰들 있었지만 저도 그냥 소감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구기환 배우님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매 상황마다 그 취업준비생이라는 그 설정,
대입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 애드립들이 마치 매일매일 받는 이력서 같았고요. 승호 배우의 그 서늘한 눈을 항상 제가 지금 그 블랙을 위해서 찾고 있었는데 그 서늘한 눈빛에 버금가는 그 낮은 톤의 목소리도 굉장히 저한테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잘 어울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기용 배우님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도 알고 지냈었고 또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게 또 교환 배우님과 굉장히 잘 케미를 발휘해줘서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셨던 거로 기억이 남고 시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쓸쓸한 얼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어른이 되셨는데 저랑 오디션 했을 때는 굉장히 아이의 모습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그리고 있던 예린의 모습하고 굉장히 좀 적합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쭉 잘 매칭이 됐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감독님이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마음을 꾹꾹 담은 진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여정이 어땠는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자, 지금 보신 현장의 그 열기와 유쾌한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서 24시간 액션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부활남 더 레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의 타격감 넘치는 액션이 또 관람 포인트,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그 액션과 프로덕션이 또 맞춰져야 됐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액션 톤이랑 프로덕션 컨셉 어떻게 좀 구축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설정상 석화는 사실 자신의 힘을 스스로 잘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힘이 증폭되는 과정을 이제 관객들과 같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석환이라는 캐릭터가 힘이 증폭되는 과정이 진행될수록 저희들이 이제 프로덕션 과정에서 배우에게 와이어를 장착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와이어의 연기가 넘어서는 과정들은 이제 디지털 캐릭터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의 몸을 다 스캔을 했고, 이건 이제 신승호 배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만들어내서 후반 작업에서 이제 합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촬영분과 디지털 캐릭터의 촬영분을 매칭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투자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또 그러면 스펙타클한 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텐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 작업에 음악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액션이라든지 분위기를 증폭시킬 텐데 이번에 프라이머리 음악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감독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 영화는 속도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장르적으로 EDM이라는 장르를 음악 감독님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음악 감독님이 거기다 더 본인의 어떤 해석을 덧붙여 주셔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캐릭터가 될 음악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구기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액션 촬영 과정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 액션치가 계속 같은 게 아니라 부활하면 부활할수록 계속 강해지는 거니까 그 액션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과정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감독님께서 준비한 컨셉의 액션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무술 감독님, 무술 팀들한테 안무 배우듯이 잘 배우자.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보고 서로 안무하듯이 움직이는 게 저는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합을 잘 흘려보내고 춤처럼 잘 만들어내자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후반부에는 점점 이제 석환이 부활을 할수록 능력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최신 첨단 기술인 VFX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같은 액션이라도 계속 다 아날로그한 액션도 있고, 뭐 VFX의 도움을 받은 액션도 있고, 그리고 액션 팀의 도움을
때리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얼마나 타격감 있게 그 움직여 리액션을 주시느냐 해주시지. 해주시냐가 더 저는 그 액션이 더 빛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 휘두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장면을 만들어 주신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액션 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맞는 연기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능력치가 막 올라서 때리는 연기를 또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또 만나볼 수 있겠네요. 뭐 그냥 근데 뭐 거창하게 확 스윙을 날리진 않지만 이미 너무 강해져 있어서 이렇게 툭 해도 날아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각이 막 살아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게 더 리얼하죠. 보이잖아요. 네. 본인의 능력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계속 레벨업이 되니까, 네. 그렇다면 궁금해요. 그런 액션을 하면서도 유머를 살리려는 노력. 그 노력을 또 구교환 씨가 해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승호 씨는 블랙만의 목소리 톤을 만드는데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톤을 제가 블랙이 영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저도 몰랐는데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사용하니까 톤이 조금 더 내려가게 낮아져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고 감독님께서 그거를 잘 살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봤는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톤이 제가 일부러 뭔가 내린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어떤 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계산을 하고 영리하게 움직였다기보다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제 톤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도 승호 씨는 목소리가 워낙, 동굴 목소리, 멋진 음성을 가지셨는데, 이번에 영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 아래 톤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욕심나서 그러는데, 부활남, 더 레드, 커밍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너무 좋죠. 요거 딱 쓰기 너무 좋은 더 레드, 커밍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한국스럽게 발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남. 아직 영어 안 냈어요. 네, 갑니다. 더 레드. 커밍슨.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너무 달콤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멋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진짜 낮은 톤은 영화를 통해서 직접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하이톤 필요하신가요?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요절복통 구할랍 그거 레드 개봉박도 방금 승호 씨가 했는데 장르가 너무 섹시해졌어요. 그죠? 이 장르를 다 볼 수 있는 게 부활남 더 레드입니다. 정말. 자, 구교환 씨와 신승호 씨, 이 석환과 블랙 상반된 캐릭터인 만큼 지금 목소리로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요게 또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감독님이 그런 또 조합을 생각하셨던 거구나. 일부러 또 그렇게 예, 단짠단짠의 모습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기영 씨는 이번 작품에서 아주 고민됐던 씬이 하나가 있다고요? 강기영 씨의 댄스 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미 중에 백미라고요? 예, 맞아요. 댄스를 뭐 잘하지도 못하고 뭐 해본 적도 없으니까 뭐 긴장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좀 대본 자체에는 그저 하이보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하이보이에 유진 맞춰서 씨의,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이보이를 조금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 일부분의 안무들이 좀 들어갔던 것 같고 영화에. 사실 그 부분 저도 잘 못 봤어요. 눈을 이렇게 찍었지만 떼서, 아직까지 네. 그거는 저희가 극장에서 먼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있을지. 9월 30일에 만나볼 수 있겠네요. 자, 강기영 씨의 댄스 실력이 드러난 그 신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부활남에서 강기영 씨가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게, 뭐 그렇게 직장 생활도 만렙으로, 사회생활도 만렙으로 해야 되고요. 부활남 친구를 돌봐야 되죠. 또 들쳐업고 뛰어야 되죠. 같이 운전을 해야 되죠.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펼쳤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기영 씨? 제가 이제 극중 속의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강기영이 아주 최선을 다하고 살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기도 했어요. 참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사실 석환이보다도 뭐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은 그 정도의 이런 사람인데, 그냥 그래도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석환이보다는 더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고, 안주하는 것 같고, 저도 뭐 사회생활이라고 해봐야 사실 배우밖에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이 삶을 살면서 또 거기에 순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약간 맛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녹록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김시아 씨는 아까 감독님께서도, 백 감독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디션을 통해서, 그때는 더 어렸었는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린 역에 오디션을 통해서 합류했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력으로 캐릭터를 거머쥔, 그런 인물인데, 오디션 과정 기억나요? 시아 씨? 네, 너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오디션 때 지정 대본에 한 3씬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감독님 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한 2씬 정도 했을 때인가 감독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기는 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로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연기를 중간에 끊을 정도면 나는 오늘 완전히 망쳤구나 이러면서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저 오늘 연기 중간에 막 끊으시고 오늘 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집에 갔는데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볼 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걸 이제 오해했던 상황이에요. 백 감독님, 어떤 모습에 예린의 시아다라고 더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생각밖에 시아 배우님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도 굉장히 떨린다고 막 긴장을 하셨는데 그날도 그러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됐냐면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그 약간 겁먹고 그게 어찌 보면 좀 저한테는 오해였죠. 쓸쓸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제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해버리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사람 약간 신기가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버린 거죠. 앞으로 그 백 감독님께서 오디션을 하시면 모두 긴장하고 가면 좋은 소식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건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를 텐데 이 그 캐릭터가? 경우에는 그게 아주 적중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러니까 예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의 옷을 입은 우리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시에디코의 김수경 반갑습니다. 인데요. 먼저 백 감독님한테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 부활남 연출을 맡기로 시작하신 게 2019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원작의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끌려서 이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영화 촬영 시작 한 1년 전쯤에 모 회사 광고에서 이제 구교환 배우님과 이제 좀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광고 촬영 당시에 구교환 배우님은 어떤 인상이었고 또 영화 현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원작이 어떤 점에 끌려서 이 작품을 영화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부활한다는 그 소재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이제 그게 너무 끌렸던 게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걸 내가 시각화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이 굉장히 속도감 있는 영화여야겠구나. 벌써 이렇게 갈등이 진화하는 걸 봤을 때 이걸 연출을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게 된 이미 제 마음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이미 제가 교환 배우님을 광고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구교환 배우님의 성격과 제가 광고에서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낙천적이셨고 한편으로는 또 능청스러운 면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것들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만났던 배우님, 제가 캐스팅을 하고 난 뒤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제가 그리고 있던 석환이라는 캐릭터와 동기화의 속도가 빨랐어요. 제가 그리고 있던. 그래서 이게 가끔은 제가 현장에서 누가 석환이고 누가 교환인지 이게 좀 혼동될 정도로 그런 동기화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게 진행됐던 촬영이었고, 교환 배우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캐릭터에 진짜 착붙이에요. 예, 구교환 배우한테 또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광고 또 감독님으로 만났을 때랑 또 영화 현장에서 또 감독님으로 만났을 때랑 좀 어땠나요? 좀 달랐나요? 아니면 같았나요? 근데 광고 촬영도 업계에서 굉장히 워낙 스타일리시하시고 유명하시죠. 서사 위주의 특히 짧은 초단편 영화처럼 찍으시는 걸로 유명하셨잖아요. 저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백 감독님 작품을 계속 봤었고, 그래서 뭐 장면을 찍는다는 것은 뭐 광고든 어떤 매체든 간에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를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더 많이 네, 정성껏. 네, 예. 정성껏 찍으시고 예민하게 항상 바라보시고, 때로는 그 촬영 감독님과 함께 각자의 앵글로 직접 촬영하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뭐 촬영 감독님은 서로 협의하신 다음에 그쵸. 그런 배우한테 가까이 가서 한번 또 눈을 찍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되게 전매 특허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색다른 작품이 탄생했을 네, 네. 것 같아요. 네. 부활남 더 레드. 영화 안에서도 감독님의 샷이 있죠. 네, 눈샷, 눈타, 눈타이트. 네. 오, 그게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작품이 좀 캐릭터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분 모두 좀 내면도 그렇지만 비주얼적으로도 좀 보여줘야 되는 재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분 중에서 또는 네 분 모두 어떤 외적인 변화, 비주얼적 재미를 좀 시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뭐 포스터 공개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기대에 차 주셨는데, 왜냐면 비주얼적으로도 강렬했거든요. 아까 뭐 빨간 머리도 얘기 잠깐 했지만 비주얼적으로 신경 쓴 부분들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빨간 머리는 이미 뭐 빨간 머리 N이라는 대선배님이 이미 그 전 세계적이죠. 네, 이미 예. 그분의 아성을 제가 그분의 위치를 넘볼 수는 없고요. 예, 저는 그냥 이 부활남 더 레드라는 영화가 우리 전체 캐릭터들이 다 둥그렇게 모여서 어깨동무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실제로도 촬영 과정도 그렇게 팀플레이가 서로 꼭 적대 관계라고 해서 팀플레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훨씬 더 큰 팀이 되어야지 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우리 네 사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선 다른 현장의 모든 배우분들, 그리고 기술 스태프분들, 모든 제작진들이랑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동그랗게 보이고 싶었는데 그게 아마 잘 전달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승우 씨는 블랙을 위해서 좀 비주얼적으로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좀 평범해 보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뭐 아이디어를 주신 게 눈이 조금 가려진다거나, 그리고 가려졌던 눈이 보여졌을 때 그 눈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뭐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블랙이 만나는 인물들을 볼 때마다 블랙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데에서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 색깔도 블루블랙으로 특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짓 정보였고요. 자, 영아랑 예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을 위해서 혹시 좀 공을 들인 부분이 있을까요? 기영 씨나 시아 씨? 아까도 교환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화에 또 유니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또 인간 중에서도 되게 강력한 그런 병기 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야생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내 자신의 야생성보다는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 야생이 훨씬 더 어렵고 지독하다라는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인물로 분해했습니다. 네. 예리는 어땠나요? 비주얼적으로 준비를 할 때. 저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약간 교복에 체육복 바지를 같이 입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현실에서 많이 있는 찐 학생의 그런 패션들을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활동성과 기동력을 올리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저도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전하군요, 요즘도. 네. 자, 네, 안녕하세요. NK 스포츠 금민나 반갑습니다. 기자고요. 저는 먼저 그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부활람이 인기도 많았고 세계관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리즈로 나가도 충분히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영화라는 매체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추석 이후에 개봉하는 작품이잖아요. 혹시 바라는 성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이게 뭐 시리즈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성적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게 뭐 결과가 이제 모든 것의 증거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그 부분도 뭐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죠, 감독님. 네.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또 워낙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제목이 더 레드잖아요, 강렬하게. 그래서 왠지 또 블랙이 있으니까 더 블랙도 만나보고 싶고, 저는 관객의 입장으로 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또 계속해서 다른 세계관, 또는 아까 영화의 세계관도 만나보고 싶고, 그것도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그런 욕심을 조금 내비쳐 봅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이제 포토타임을 남겨두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우리 부교환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영화 부활남 더 레드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저도 배고픈데 점심시간이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 드셔서 오늘 하루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호 씨.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더운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씨. 네, 오늘 같이 이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만큼 또 기자님들의 언어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 씨. 네, 오늘 이렇게 부활남 더 레드로 같이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 떨렸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조심히 돌아가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백 감독님.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오셨던 곳으로 잠시 퇴장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